특히 소백산에 흙이 풍기 있는데 그게 마찬가지. 흙이 잘 부스러집니다. 그게 오래돼가지고 풍화가 잘 돼가지고 이런 흙이 비만 오면 확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성천에 엄청나게 모래가 많은 겁니다. 특히 모래가 많은 이유가 이런 사태가 많이 나던 지역에다 지금 영주댐을 만들어 놨거든요. 비 오면 사태 나가 지금 공사한 흔적 보십시오. 물 떠내려가 보이죠? 사태 난 것도. 여기다 지금 댐을 지은 거예요. 여기다가. 저 영주댐이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할 건가? 또 가뭄을 해결한다 일어났습니다. 학부의 수자원은 가뭄 발생 지역에 활용이 가능하고 이 사회공사에 가면 가뭄을 해결한다 그랬지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막아둔다. 그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건 참 나쁜 짓입니다. 실제 가뭄 해결 못하고 물만 막아두면 쓸 수가 있는가? 가뭄 난 지역하고 홍수 물 받아둔 지역은 서로 다릅니다. 가뭄은 강원도나 경기도 산골에 나거나 안 그러면 해안 지역에 나는데 낙동강 하루에 받아둔 물을 경기도 산이나 강원도 산골에 보낼 수가 있나? 소양댐에 받아둔 물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막 수도관을 주면 되죠. 이 가뭄난 시골 지역에 막 흩어져가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수도관을 만들겠어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요새 가뭄 이야기하는 거는 뭐 5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이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뭄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공사해놓으면 어떻게 되나? 100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그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50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유지관리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걸 지금 공사하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상수 공급하는 것도 2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에 대비해서 상수 공사합니다. 가뭄은 더 한만에 10년에 한 번 오는 가뭄, 그거 대비하는 거지. 이런 가뭄을 대비해가 여기 있는 물을 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펌프를 올리면 20m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에 그 낮은 데 있는 물을 몇백 메다 있는 산에다가 강원도나 경기도 산에다가 보낼 수가 있나? 몇백 메다 올려가지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물을 모아뒀다. 감수소에 물을 모아뒀다. 그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과학자들이 참 전문가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댐을 지어가지고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겠다 그러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를 막으려면 담을 비워놔야 되죠. 가뭄 막으려면 채워놔야 되죠.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두 개 중에 어디 가뭄을 대비하고 홍수 대비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좀 잘못하면 이제 뭐 홍수 위험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뭄 난 거 보면 왜 홍수 날 줄 알고 물을 뺐는데 막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났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개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도 보면 대체로 BOD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 이것도 여러분 정말 국민을 엄청 속인 겁니다. 전문가들이. 댐을 만들면 물이 잔잔해지니까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찌꺼기가. 여러분 물 바다가 찌꺼기 가라앉았다 물 좋아졌다 그러나. 찌꺼기 가라앉기 때문에 BOD가 줄어듭니다. 그거는. 근데 호수를 만들고 나면 밑에 가라앉이 썩어가지고 올라나오는 거는 BOD로 분석이 안 되고 COD라는 거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COD가 늘어났거든요. 그걸 말 안 하고 BOD가 줄어들어.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 녹초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녹초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그 왜 그런 말을 했나?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물 재는 건 어떻게 재냐? 식물 플랑크톤은 1m 이하로 수심이 떠 깊이 가서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놔놓고 줄었다.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써서 되겠는가는 겁니다. 되겠는가. 사생사업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 큰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뭐 기차 타도 나오고 막 온 곳에 공공장소에 다 붙여놨습니다. 물거를 2배로 키우면 수질오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 물거를 얼마나 키웠나 낙동에 10배로 키웠습니다. 물거를만 키운 게 아니고 또 4조 원을 들여가지고 하루 처리장을 지어가지고 BOD는 95%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이제 낙동강 물을 그냥 들어가서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
물이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졌어. 그 해가 갈수록 자꾸 더 나빠집니다. 왜? 자꾸 바닥에 오염물이 쌓이니까, 콧을 만들어 놔면. 물이 흐르면, 강물이 오면 큰 비가 오면 다 씻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호수는 씻어 갖다 놓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자꾸 해가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낙동강은 특히 모래가 많은데, 이 모래가 사실 보면 모래가 보석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고. 근데 이 모래라는 게 참 큰일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죠. 이런 강, 뭐 서울에 있으면 이런 강 못 봤겠지요. 굉장히 아름답지요. 근데 어떻게 됐나, 이런 거. 요 강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사원은. 요 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강은 이렇게 되고. 모래를, 영주댐을 제가 모래를 공급 안 하니까 이제 아래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면서 교각이 뜬 걸 보십시오. 교각이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그 모래 안 내려가면 구조물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영주댐을 딱 막아놨더만 이 물이 원래는 굉장히 엄청 깨끗했습니다. 7수였습니다. 근데 딱 막아놓으니까 녹초가 들었어요. 녹초. 녹초가 끝나니까 막 시커멓게 썩어버렸는데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지금 4급수 이하로 전락돼 버렸어요. 딱 막자마자. 시커먼 물 내려, 시커먼 물이. 이렇게 내려, 이런 물이. 그리고 지금 사대가 녹초는 여러분 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녹초가 저렇게 가을 되니까 녹초 단풍이 들고 겨울 되니까 가라앉고 봄 되니까 또 떠오르고 톨레도시는 음용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수돗물 음용 금지령. 그리고 음식점 다 문 닫겠습니다. 이 물가 음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1.2호, 5대5 중에 하나 1.2호에서 지수를 하는데 1.2호에 녹초가 생겨가지고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 녹초는 우리 4대강 녹초에 비하면 녹초도 아닙니다. 이 보세요. 1.2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실 1.2호는. 이런 호수. 이 가에 녹초 생겨가지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녹초는 이렇습니다. 그 녹초가 생기면 이제 그 녹초가 내뱉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이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간세포. 그래서 이 녹초 이게 번성한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새들도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사람도 죽었다고 이렇게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마시고. 이 물질 나오는데 이거 얼마 나왔나? WHO에서는 생체 실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ppb 이하라야 된다. 10억분의 1 이하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나온 지금 저렇게 수백 ppb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녹초가 마그시스틴이 지금 물고기하고 강바닥에 조사해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은 축적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 관리 잘하는 나라들은 이런 물은 절대로 못 마시게 하고, 아까 톨레도시처럼 이게 못 마시게 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을 지금 경상도 사람은 마셨습니다. 이런 물. 이 플린트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령을 내렸는데 수돗물 때문에 원래 이것도 5대5에서 물을 마시다가 돈 아낀다고 자기 플린트 시에 흐르는 플린트 강에서 이제 물 취소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발표하기를 어린이 혈중에 남농도가 올라간다. 이 말을 했더만은 그 말이 틀렸다 맞다 이 말 조사도 하지 않아 그냥 비상경계령부터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인이 와서 공급했습니다. 그만큼 물을 아주 안보 차원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은. 플린트 강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깨끗한 강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고기들 막 죽었고요. 조개 죽고. 죽은 이끼벌레가, 큰 이끼벌레가 이렇게 깔렸습니다. 금강에. 한때. 물고기들이 막 죽는데 보니까 배에 저렇게 기생충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물이 흐르지 않으면 기생충이 생깁니다. 기생충이.
이 바다에는 적조가 나오면 이렇게 물고기들 막 이리 죽는데, 민물에서는 적조가 잘 안 생기고, 녹조가 생기죠, 녹조가. 근데 요새는 바다에도 녹조도 생긴답니다. 강에도 적조가 생길 수가 있죠, 강에도. 물을 한테 뺐더만 어떻게 되나, 강바닥이 지금 이렇게 시커먼 뻘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썩었습니다, 강바닥. 여기 떠 있는 물을 이제, 뭐 물 안 보인다고 강에다가 이런 걸 다 버려놔놓고, 며칠 전에 뺐더만 뭐 강에다가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강바닥에다가 녹조 없앤다고 제가 폭기장치, 공기 부르는 장치를 뺀지는 보십시오. 이렇게 강바닥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모래강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모래강 생기니까 우리는 화강암이 많잖아요. 화강암이 풍화돼가지고 나오면 그게 모래가 됩니다. 근데 유럽에는 모래가 별로 없어요, 유럽강에는. 유럽에는 화강암이 없고, 그 석회암 아니면 편암이에요, 편암. 편암, 쉐일이라는데, 암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 모래가 없고, 유럽 강은 깊고, 그리고, 유랑이 겨울이나 여름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잔잔하고요. 그렇게 아주 깊고, 그런 강입니다. 우리나라는 얕고 넓은 강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모래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모래가 물 정화하는데 엄청 큰 일을 합니다. 물 정화하는데. 그리고 모래 사이에 많은 생물들이 사는데, 그 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물고기 먹이가 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모래가 지나가면 강물이 깨끗해집니다. 남한강에 보십시오. 여주 상류보다는 여주 하류가 깨끗합니다. 여기보다 아래가 아주 갈게요. 낙동강도 구미보다는 대구물이 깨끗하고요. 대구물보다는 부산물이 깨끗합니다. 금방 깨끗해집니다. 모래에서는. 우리 상수 처리하는 거 어떻게 처리하나? 강물 받아가지고 강물에 한번 쑥 흘러가지고 우리 이제 소독해 주는 겁니다. 그게 거의 다입니다. 모래가 물 정화하는데 엄청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를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강에 보면 강에 소양강 하다가 소양댐 딱 들어가면 수질이 빡 오염이 딱 올라갑니다. 댐에 들어갔다 하면 일단. 남한강 강이 하다가 중부댐 들어가면 싹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디가. 팔당 북한강에서 팔당댐 들어가면 싹 올라가죠. 남한강 강상에서 팔당댐 들어가면 싹 올라가죠. 댐은 물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댐은. 그리고 시설들 많이 만드는 자전거도로 아주 멋지게 타시길래 우리도 한번 타러 가봤습니다. 어떻나. 갔더만 비 오고 난데 막 자전거도로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져가. 이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두 바퀴 반을 굴러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 생태공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10,000,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하고 붙여놨더라. 우리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촌에 농사 짓는 할매가 언제 경운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놀고 갈 시간이 있겠어요? 축구장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촌에 농사 짓는 할머니가 언제 경운기 타고 와 축구하고 가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요트장 그림이야 뭐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요트장. 그 실제로 어떻게 됐나? 요트장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 낚시금지, 야영금지, 수상레저금지. 그리고 이게 비리가 엄청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리가.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사비 22조 중에서 9조 원은 건설회사 부당이익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사 참여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점프 트럭 하나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공사를 한 마지막 이제 하청업자지요. 제일 마지막 하청업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월부로 샀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오지는 못하면 여기서 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돈을 받으면, 공사를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그 대금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9조 원이라는 게
그런 데서 이야기 나온 겁니다. 경실련에서는 더 엄청난 이야기 했습니다. 6조를 할 수 있는 걸 21조로 부풀렸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우리 국토부에서 건설 단가라는 게 원래 실제보다 엄청 비싸가지고 55%의 그 낙찰이까지 내려가는데 이 사대강 사업은 뭐 97%, 98% 저기 짜고 그렇게 다 돈 받아갔거든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비리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5대강 사업한다고 막 그랬죠. 5대강 사업한다. 5대강 사업이라는 건 뭔가? 하천별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멋지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부산의 이 지역을 갖다가, 낙동강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김포 요 지역은 이렇게 베네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사람들이 막 환장하는 겁니다. 빨리 만들었다고, 빨리 만들었다고. 이거 해방 놓으면 큰일 나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큰일 나겠죠. 사대강 사업할 때 어떻게 했나? 막 사업하면 이렇게 된다. 고층 빌딩 올라서고, 풍수이 날아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사 끝나고 어떻게 됐나? 뭐 다 이렇게 물에 잠기고 농구도 다 망했죠, 망했지.